영국 더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선정한 마이크 비킹은 평소 행복한 감정을 많이 쌓아둬야 갈등을 극복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할 힘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평온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 리케. 회계라이프를 읽고부터 양초 2개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 켜놓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을 때마다 촛불을 켜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세요? 웬 로맨스예요? 엄마랑 단둘이 저녁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느새 적응하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촛불을 켠답니다. 그뿐 아니에요. 촛불을 켜면서부터 저녁 먹는 시간이 전보다 15분에서 20분 길어졌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허겁지겁 저녁을 먹지 않아요. 천천히 음식을 즐기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해요. 저녁 식사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 육체적인 자양분만 얻는 게 아니라 우정을 쌓고 유대감을 다지고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행복을 느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저녁 식탁이 음식과 모닥불이 있는 풍경으로 바뀌면 훌륭한 삶의 기반이 관계와 목적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액수가 아니라 유대관계가 얼마나 든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며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행복은 지금보다 큰 차를 사는 데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라는 좀 더 큰 그림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장 행복한 나라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유사시에 기댈 사람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 국민들이 친구나 가족과 매우 자주 만나며 넘어지면 친구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사시에 친구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응답한 비율, 뉴질랜드 98.6%, 덴마크 95.5%, 일본 91%, 한국 75.8%, 멕시코 75.3%. 프랑스 사람들처럼 식사하라. 쫓기듯 끼니를 해치우지 않는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천천히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를 즐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식사 시간이 긴 나라로 식생활을 사소하게 간주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가? 이웃 주민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 중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는가? 확고한 공동체 의식과 안정감, 평온함과 돈독한 우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행복에 대해 연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누군가와 함께할 때 행복하다. 타인과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다. 하지만 양과 질은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는지 여부다.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고독은 행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00여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194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라임 매슬로우가 피라미드로 설명한 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 바로 다음에 자리한다.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돈은 행복과 연관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국민일수록 더 행복하다. 사실 돈이 없는 것이 불행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가정의 수입이 늘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이것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 돈이 식탁을 차리고 비를 가릴 지붕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용도로 쓰일 때 불행을 행복으로 탈바꿈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가진 게 많을수록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맨 처음 먹는 케이크 한 조각은 끝내준다. 5번째 조각은 그냥 그렇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일부 국가에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새로운 수준의 풍요로움에 적응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기대와 야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간은 누구나 몽상에 젖는다. 파리에 가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책을 쓰는 미래를 꿈꾼다.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과정을 여유롭게 즐기되 목표를 이루어도 완벽한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지 몰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우리는 원하는 조건, 행복해지려면 갖춰야 하는 조건의 기준을 계속 높인다. 책을 출간하면 잠깐 행복해질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야망이 상향 조정된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는 얘기다. 야망에 관한 한 우리는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한 방을 계속 찾아 헤매는 듯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느껴지는 행복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은 결승선에 놓여 있는 황금단지가 아니라 과정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잘 안다. 기대감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곰돌이 푸와 피글릿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꿀을 엄청 좋아하는 푸는 꿀을 먹는 것 자체보다 먹기 직전의 순간이 더 행복한데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곰돌이 푸를 쓴 A.A. 밀르는 작가가 아니라 행복학자였다. 기대감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나는 새해가 되면 친구들과 알프스로 일주일 동안 스키를 타러 갈 기간을 제일 먼저 정한다. 반년 동안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과 대조를 이루는 파란색 하늘을 등지고 스키를 타거나 발코니에 앉아서 쉬는 모습을 상상하면 금세 손에 든 따뜻한 커피잔과 얼굴 위로 내리쬐는 햇볕이 느껴진다.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경험을 구매하자. 행복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보자. 앞으로 6개월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친구들과 함께 밴드의 공연을 보고 싶은가? 근사한 음식점에 고마운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가? 지금 티켓이나 상품권을 사놓자. 기간을 더 길게 잡아도 괜찮다.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 과시적 소비는 행복과 멀어지게 한다.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황새를 따라가려는 삶의 형태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느라 잊지도 않은 돈을 쓰고 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면 행복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무한 경쟁에 동참할 따름이다. 반짝거리는 사치품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면 우리 모두 더 잘 살 수 있다. 성공을 요란하게 과시하는 것이 미국 특유의 문화라면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겸손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남들에게 허세로 간주될 고급 자동차를 장만했다가는 하루나 이틀 만에 열쇠로 자동차를 긁히는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 과시적 소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금욕주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게 적은 사람이 부자라고 했다. 행복의 토대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사야 할 물건이 있으면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 기억과 결부돼서 실제보다 훨씬 값지게 느껴지도록 말이다. 어떠셨나요? 영국 더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선정한 마이크 피킹의 리케라는 책이었어요. 이은선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기대감이 행복을 준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제가 외국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약간 좀 외국 뮤지션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한국에 올 때는 항상 너무 거창하게 딱 4월에만 오고 티켓값이 너무 비싸고 지방에 살면 서울로 가는 기차값까지 사야 되고 뭔가 그냥 너무 거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좋았기도 하지만 유럽에 있을 때 우와 이런 가수의 공연을 5만 원에 봐준단 말이야? 그것도 그냥 조금만 가면 되는 곳에서
심지어 만약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 공연을 옆 나라에서 하면 옆 나라로 가는 비행기 값도 한국 KTX 값보다 싼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식료품이 싼 거. 한국에서는 햇반을 집에 쌓아놓고 적당히 반찬 혹은 아니면 제가 파스타를 그때 좋아했어서 맨날 파스타만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였는데 요리에 대한 취미랑 재미가 언제 붙었냐면 유럽에 살 때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느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 공연 보는 게 일단 또 호주는 유럽에 있는 뮤지션들이 오기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호주 뮤지션들 중에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밴드가 몇이 없어요. 그래서 좀 되게 재미가 없었는데 딱 이틀 전에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못 본 뮤지션이 세계 투어를 하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티켓을 사고 몇 개월이 남았는데 벌써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와, 몇 달 동안 그것만 생각하면 좀 일상의 지겨움이나 괴로움이나 좀 안 좋은 일 있을 때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게 좀 참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이 행복에 관한 책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딱 그거라서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유럽을 갈 때 티켓을 굉장히 길게 텀을 두고 끊었거든요. 정말 기다림이 지겨울 정도로.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이제 갈 거니까 괜찮아. 웬만한 게 다 견뎌지더라고요. 이 저자가 스위스, 그러니까 연초에 스위스에서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랑 스키 탈 날짜부터 딱 정해놓고 그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내용에서 딱 유러피안이다. 유럽 사람들은 휴가부터 정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런 대범함이 좀 사라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가기 싫으면 어떡하지? 그때 뭔가 변경이 되면 어떡하지? 그때 아프면 어떡하지?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에이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조금 있다가 예매하지 뭐. 그 예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놓친 것들도 좀 꽤 되고 특히 코로나 전이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또 올 거야. 또 생길 거야 이런 일. 웬만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은 다 봤는데 제가 2008년에 비오크가 한국에 왔을 때 비옥 공연을 예매하려다가 그냥 좀 사회초년생이기도 했고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꼭 가야 되나? 막 엄청나게 사랑하는 뮤지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잘 아는 모든 노래를 막 알고 이런 게 아니었어서 지금 거의 14년 정도 됐잖아요. 그 후로 비옥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살던 공연을 오는 일도 없었고 한국에서도 아마 그때가 마지막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 뭔가 내용이 안 보여서 2006년에 메탈리카도 왔었는데 그때 오프닝 밴드가 툴이었거든요. 제가 툴의 보컬리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도 놓쳤고 호주에 몇 년 전에 메탈리카가 올 뻔했어요. 근데 투어가 갑자기 다 취소되고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가고 싶은데 재밌겠는데? 하면 그냥 예매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쩌면 인생에 우리가 막 몇백 년 살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자고 시간 부자고 돈 부자고 오늘 보지 뭐 하면서 막 라스베가스로 날아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기회가 왔을 때 즐기고 누리는 것도 참 인생의 재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저자 프로필에 있던 말이에요. 평소에 행복한 감정을 많이 쌓아둬야 갈등을 극복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할 힘이 생긴다. 제가 이거 요즘 비슷한 맥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미리미리 해놔야지. 만약에 내가 우울해서 막 땅을 파고 있을 때 운동을 해야지 하면 안 움직여지잖아요, 몸이.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좋아하는 향초를 켜거나 좋아하는 향수를 밖에 나갈 때 한번 탁 뿌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켜놓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좀 하거나 기분 좋게 샤워를 하거나 집안을 한번 싹 돌아다니면서 뭔가 불필요한 거 없나 주섬주섬 담고 뭐 어디 기부를 하고 이런 걸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 행복한 감정을 쌓아두는 것처럼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 인생을 조금 쓸모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들로 채워놓지 않으면 어쩌다가 진짜 크게 확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그쵸, 뭐 자기 앞가림하고 가족들 돌보고 이런 정도의 능력은 맞죠,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라는 생각, 그게 무조건 그것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행복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일하고 하는 것도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역시 모든 것은 밸런스다.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과정을 여유롭게 즐기되 목표를 이루어도 완벽한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보면 되게 긍정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그걸 기반으로 부정적으로 가지도 않고 현실을 기반으로 한 행복을 되게 잘 찾는 사람들, 그런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지는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유사시에 친구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본이 91%인데 한국이 75.8%예요. 좀 그렇게 독립적이고 혼자 뭘 잘할 것 같은 일본이 사실 친구 관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막 손절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막 사람을 자르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럴 필요가 아예 없이 애초에 내가 마음으로 믿음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에게 시간을 쓰고 소중한 우정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뭐 정말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래도 누군가 내 뒤를 봐주는, 내가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면 좀 살만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